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최근 테슬라와 같이 작년 한 해 주가가 크게 올랐던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는 침체되어 있거나 바닥권에서 겨우 반등한 반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세계 최대 판매량을 가진 토요타나 폭스바겐은 물론이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두 개의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의 주가도 최근 10년 이내 최고 주가를 기록 중입니다. GM의 차트를 보시면 GM은 2010년에 뉴 GM으로 재상장을 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차트를 보면 되시고 차트를 보게 되면 10년 내내 횡보를 하던 주가가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나게 급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팬데믹 회복과 함께 주가는 급등해서 최고 주가 기준으로 팬데믹 당시 최저가에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이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최고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드는 1990년대 후반이 최고 절정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10년 동안 거의 횡보를 하다가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 주가가 급락을 하죠.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치솟아서 현재는 근 10년 내에서는 최고 주가를 기록 중이고 GM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당시 최저가 대비해서는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레거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좋은 이유는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서 이 두 회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패배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로만 알았는데 최근 훌륭한 전기차 로드맵을 제시하고 GM은 350억 달러 그리고 포드도 300억 달러의 적극적인 전기차 전환으로의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이 이 회사들의 회생 가능성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이 회사들의 포부가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한 단계이고 시장은 그 계획서를 보고 좋은 점수를 준 것이죠. 결코 아직까지 현실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이런 레거시 오토메이커들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안 좋았던 것이죠. 그럼 과연 이 두 회사가 자신들이 밝힌 포부대로 미래에 멋지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완수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결과는 모릅니다. 두 회사 모두 성공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성공할 수도 있고 둘 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봐야 하는 것이죠.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로서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레거시 오토메이커의 주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적어도 지금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판단해 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두 회사를 동시에 비교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GM의 경우에는 차량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 주 무대인 북미에서 작년 2분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실적이 급감을 했죠. 이후 팬데믹 회복과 자동차 시장 성수기인 연말로 가면서 실적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번 1분기에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이 주무대인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는 작년 1분기 대비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중국의 초저가 전기차인 홍광 미니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차는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저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팔았다고 해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포드도 판매량 추이는 GM과 별로 다르지 않아서 생략을 하고요. 다만 포드는 중국 쪽보다도 유럽 쪽에 더 강한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 GM과는 노선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회사의 실적을 좀 보자면요. 우선 GM은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10년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그 감소세가 가팔랐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한데 10년 가까이 큰 차이가 없는 횡보하는 수준이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 현재도 그렇게 뛰어난 실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포드를 보시면 포드는 GM보다는 좀 낮습니다. 10년 가까이 거의 횡보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이지만 증가 추세였는데요. 작년에 팬데믹을 만나면서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수익 역시 마찬가지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한데 기존 수익보다 크게 좋아진 적은 없이 10년 가까이 횡보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팬데믹을 만나서 일시적으로 적자까지 발생을 했죠. 최근 실적을 보시면 GM의 경우 EPS가 작년 2분기에 팬데믹을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최고 성수기인 4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역시 시장 기대치보다는 훌륭했지만 기존 실적과 대비해서 별다를 거 없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포드도 비슷한데요. 작년 2분기에 최악의 실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3분기에 회복을 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최고 성수기인 연말에도 실적이 크게 좋아지진 못했고 다행히 이번 1분기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이 과거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출을 예전보다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GM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있었던 작년에 오히려 그 전년과 전전년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을 거뒀고 포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출을 잘 줄이기는 했는데 하지만 매출이 너무 떨어지면서 적자를 맞이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출을 잘 줄여가면서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정말 회사의 구조 조정을 잘 하고 생산과 영업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서 최적화를 잘 달성을 해서 지출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꼭 해야만 하는 지출 그러니까 시설에 투자를 하고 좋은 인재를 뽑고 연구개발을 하고 이런 데 들어가야 될 돈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어떻게든 실적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당장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요. 만약에 꼭 해야 되는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라면 그 버팀은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더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다만 조금 암울한 것이 이런 와중에서도 두 회사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해야 됩니다. GM은 350억 달러, 포드는 300억 달러의 전기차 전환에 투자 계획을 밝혔죠. GM을 예로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35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1년에 거의 60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GM의 작년 한 해에 총 지출이 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총 지출에 맞먹는 수준의 투자를 앞으로 5년 동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또 반대급부로 그만큼 본인들의 현재 주력 사업인 내연기관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과거의 성적이고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GM의 경우 조금 암울합니다. 2021년, 2022년은 그나마 2020년에 팬데믹으로 인한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회복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률이 보장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2023년부터는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매출도 비슷한데요. 2022년 이후부터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포드는 어떨까요? 포드는 그래도 GM보다는 낫습니다. 2022년은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포드는 2020년에 적자까지 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GM 대비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복이 모두 끝난 2023년부터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2025년이 되면 2% 수준의 GM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성장률로 떨어지게 됩니다.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는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져서 2025년 정도 되면 2%대의 낮은 성장률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될까? GM의 경우 PER 10 정도, 그리고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PSR은 0.73으로 우리가 여지껏 보아왔던 성장주들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낮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드는 어떨까요? 포드는 PER은 GM보다 높습니다. 15 정도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향후 성장률이 GM보다 나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출 대비 시가총액은 0.46으로 매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밸류에이션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주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는 거죠. 양사 모두 현재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수익도 제자리 걸음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M처럼 이렇게 매출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적자에 빠질 위험이 있죠. 또한 앞으로 내연기관의 포지션은 더욱 줄어들고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면 양사 모두 이번에 발표한 투자 계획처럼 현재 연간 영업 지출과 거의 맞먹는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 초기 투자는 지출은 많은데 수익은 적은 구조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전기차 전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출은 더 많아지고 마진율은 더 내려갈 텐데 그때 과연 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맞지 않게 양사 모두 주가는 최근 10년 내 최고가죠. 이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향후 수년 동안 그에 걸맞는 실적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GM과 포드 모두 멋진 신제품 계획 등을 발표하고 또 그럴듯한 CM으로 잘 꾸민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동안 주가가 워낙 쌌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 기대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로의 제대로 된 전환이 실패하거나 그 과정에서 회사가 너무 큰 출혈을 겪게 된다면 향후 기업이 적자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적자 기업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앞에서 본 PER 같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지죠. 신생기업도 아니고 오래된 기업이 적자로 접어든다면 회사의 미래는 치명적으로 암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밝힌 포부대로 정말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기업이 적자로 빠지는 일 없이 잘 완수할 수 있을지가 향후 이 두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레거시 오토메이커 GM과 포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평을 내리자면 이 회사들의 현재의 높은 주가는 결코 이 회사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실적을 토대로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 자신들이 발표했던 멋진 계획이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더 오르거나 최소한 현재 높은 주가를 유지할 것이고 만약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가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이 회사들이 잘 해낼 것 같다.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발표한 계획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여러분만의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